안녕하세요, 언니에요. 네, 설거지를 할 건데, 네, 이제 그냥 설거지만 할 거냐? 아니에요. 네, 뭘 하려고 하냐면은, 이 자전거를 창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돈이 별로 없어요.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소자본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돈이 많으신 분들은 보지 마세요. 볼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내가 뭐 돈이 별로 가진 게 없고 직장 생활은 안 하고 있고 좀 자전거 창업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은 돈이 없어갖고 소자본 창업을 생각한다. 그러면 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혹시라도 뭐 제가 알려드린 대로 가이드를 따르지 않더라도 뭐 참고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소자본으로 자전거 매장을 창업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가이드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이 자전거 가게는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보지 않으면 뭐 이렇게 다 뻔한 스타일로밖에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해요. 요즘엔 많이 있죠. 옛날에 저 할 때는 뭐 그러지 않았는데 특화된 매장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의류만 판다던가 용품만 뭐 한다던가 뭐 이런 데도 있잖아요. 아니면 수리만 한다던가 그런 것처럼 내가 자본이 별로 없을 때는 수리 전문 매장을 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일반 자전거만 판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부분 자전거 가게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창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어떤 케이스냐면 동호인 생활을 하다가 비싼 자전거가 막 잘 팔리니까 돈이 좀 되는 줄 알고 많이 남는 줄 알고,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하면 재밌을 줄 알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돈을 벌기 위한 거고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의 문제예요. 이게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이거를 취미생활의 연장선이나 취미생활의 어떤 끝으로 생각을 하고 하시면은 아주 피똥을 싸는 수가 식상이에요. 이게 보기와 달리 리스크가 엄청 큰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겨울이라는 비수기가 있고요. 뭐 다 아시겠지만, 그러면 이제 뭐 비수기에는 거의 뭐 돈을 까먹다시피 하는 경우도 허다하죠. 일단 이제 소자본 창업에 대한 뭐 이제 접근법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상권에 대한 얘기를 한번 간단히 해볼게요. 이제 돈이 많으면 이제 뭐 고급차 해도 되고 뭐 사이클 뭐 해도 되고 뭐 하는데, 돈이 없는 분들 보시는 거니까 여러 번 망해본 사람으로서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가지 스타일로 바꿔가면서 시행착오를 겪어본 사람으로서 이제 찍는 영상이니까, 일단은 상권이라고 하면은 뭐 길게 말할 필요도 없겠네요. 뭐 시내 중심 상권이 있을 수 있고 주택가 상권이 있을 수 있고, 흔히 얘기들을 많이 안 하는 상권 중에 하나가 대학가 상권이 있어요. 근데 뭐 대부분 시내 중심 상권에서는 생각을 안 하시겠죠. 당연히 다 주택가. 자전거는 시내 중심 상권하고는 잘 궁합이 안 맞아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그리고 자전거 팔아서 그새 감당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주택가로 가셔도 되는, 이제 가셔가지고 하는데, 대학 상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대학가 앞에 뭐 유흥가 뭐 이런 데를 가시라는 게 아니에요. 대학 상권이라는 게 대학이 이제 뭐 졸라 큰 대학교가 있는 동네가 있어요. 뭐 국립대학교라던가 엄청 규모가 커갖고 막 학생 수가 막 몇만 명 되는 대학교 캠퍼스가 엄청 넓어가지고, 그런 데는 학교가 넓어서 학생들이 걸어서 이동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자전거나 스쿠터를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데가 또 이제 자전거 의외로 잘 팔리거든요. 그런 대학 상권이 있고, 가장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좋은 게 주택 상권입니다. 주택 상권을 가는데
이제 한 가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주택 상권을 가시더라도 이 세대수를 좀 보셔야 됩니다. 세대수라는 게 뭐냐? 내가 가려고 하는 지역이 무슨 원룸촌이냐, 예? 뭐 오피스텔이 있는 데냐, 주택가냐, 아파트 상권이냐, 뭐 이런 거죠. 그냥 뭐 여기가 주거 밀집 지역이라고 이제 들어가시면은 그 뭐라 그래,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세대수를 좀 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오피스텔 안 됩니다. 원룸촌 안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또 제가 뭐 말씀드렸죠? 주택가 안 됩니다. 아파트가 많이 있는 곳을 가시는 게 좋아요. 예. 왜냐면 원룸도 이게 뭐 학생들이나 자취생들이 많아가지고 자전거 수요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세대수도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원룸 지역이. 그 다음에 오피스텔,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원룸이랑 오피스텔이랑 비슷한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동네에 머무르는 케이스들이 아닙니다. 거의 집은 잠만 자는 데예요. 낮에 나가고 들어와서 잠만 자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데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가는 당연히 이제 면적당 세대수가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흔히 이제 장비 보고 하는 말로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면적 대비 세대수가 얼마 없어서 별로 영향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밀집된 데를 끼시고 하는 게 이제 좋은데, 뭐 물론 그런 데는 세대수 많은 데는 이제 경쟁 업체들이 이미 많이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살아남는 편이 더 낫습니다. 이상한 데 가는 것보다는. 이제 뭐 그래가지고 이제 가실 때 근데 좀 오히려 좀 위험한 게, 이제 그러면은 주변에 자전거 가게도 없고 내가 가서 이제 좀 먼저 선수 쳐가지고 혼자서 좀 어느 정도 벌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판단을 해서 가는 게, 뭐 신도시 가실 수도 있는데 걔네들도 리스크가 좀 있어요. 이제 새가 이미 높게 형성이 돼버렸을 수도 있고요. 지금 들어가기에는 괜찮은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새가 계속 올라가가지고 엄청나게 비싸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빨리 들어가 버리면은 이제 상권 조성 자체가 많이 안 돼가지고 사람이 아직 입주한 세대수가 별로 안 되면은 사람이 아예 안 돌아다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차려놓고 월세는 나가는데 생각보다 매출이 안 나오는 상태로 오래 버텨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도 위험하고 신시가지, 뭐 그 다음에 너무 새로 생긴 상권은 리스크가 크다. 첫바로 들어가면 굉장히 오랫동안 버텨야 하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미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에 이제 들어가시는 게 낫고요. 뭐 요즘에는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이제 뭐 권리금 없는 가게도 많으니까 임대 보증금이 좀 저렴하면서 권리금이 없는 빈상가로 이제 들어가시면 괜찮겠죠. 그렇게 하셔가지고 가게를 구하시면은 적절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수요가 많으려면은 이제 가족 단위로 있는 게 좋고요. 그 외에는 또 이제 그 지역 거주군에 이제 있는 세대 구성원들이 소득 수준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에 가면은 가게세가 같이 그거에 걸맞게 비싸다라고 보시면은 쉽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또 뭐냐? 근데 이게 마지막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이 자전거 가게를 하는 데 있어서는 영향이 큽니다.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동네가 이제 자전거 가게를 함에 있어서 주변에 자전거를 이용하기에 용이한 환경,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얼마나 조성이 잘 되어 있냐, 뭐 하다못해 이제 동네에 자전거 도로가 깔려 있냐, 또 내가 이제 들어가는 지역이 언덕 위주의 지형이냐 평지 위주의 지형이냐,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전거로 이렇게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할 만한 쾌적한 좋은 코스를 가진 자전거 전용 도로가 주변에 있느냐, 아니면 그런 코스가 좀 있느냐, 뭐 이런 게 없는 데보다는 있는 데가 훨씬 수요가 많고 좋습니다. 자전거를 많이 안 팔아도 수리만 하더라도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돼요. 그런 데가. 이런 거 다 고려하셔가지고 일단 이제 가게를 고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창업 자금을 이제 끌어와야 될 텐데, 베스트는 있는 돈 갖고 하는 게 좋아요. 예. 근데
뭐 있는 돈이 없으면은 빚을 내야겠죠? 근데 내가 아주 저리로 빚을 낼 수 있다면 있는 돈을 어느 정도 등에 짊어져 놓고 예비비로 그 다음에 빚을 내서 이제 하는 게 좋은데, 이게 이제 손에 갑자기 이제 빚을 내 가지고 몇 천만 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당장 돈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수중에 좀 양이 어느 정도 좀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돈을 또 막 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만 원, 2만 원을 쓰더라도 돈이 없는 상태에서 쓴다라는 생각으로 좀 쓰셔야 돼요. 빚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제 대출을 받는 방법. 은행 가서 무턱대고 받을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제일 좋은 거는 뭐 이자가 제일 싼 게 제일 좋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소상공인 지원센터, 그 다음에 캠코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뭐 이런 데를 가시면 정부나 지자체 뭐 이런 데서 정책자금이라고 해서 창업자금이라든지 뭐 이런 사업자금 이런 거를 저리로 이렇게 이제 은행하고 연계해서 나오는 상품들을 안내를 해줍니다.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해주는 자금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그게 이제 그때그때 시대에 따라 다른데 시중 금리보다 훨씬 싸게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 내가 뭐 담보가 있으면은 많이 받을 수도 있겠지만 담보가 없으면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이제 개인 신용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이제 뭐 적게는 2, 3천에서 2, 3천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많게는 뭐 이제 한 5천, 6천까지도 되고, 담보가 있으면 더 나오고. 근데 요즘에는 이게 좀 어렵다고 해요. 이제 대출도 좀 너무 많아지기도 하고 경기도 좀 이렇게 망하는 사람들도 많고 시국도 시국이라 담보가 있지 않으면 대출이 좀 많이 잘 안 나온다. 뭐 미리 갖춰야 될 조건들이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할 때는 그래도 쉽게 됐었는데, 일단 그런 디테일한 정보들은 이제 소상공인 지원센터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이게 인터넷 홈페이지 다 있으니까 들어가서 조금만 알아보시면은 갖춰야 될 조건들이나 거기 이제 또 상담사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하셔갖고 상담 받아서 서류 준비하셔가지고 자금을 준비하시면 되고. 자, 이제 그러면은 창업 비용이 얼마나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 예, 이게 소자본으로 할 거니까 소자본으로 이제 맞춰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임대보증금이 필요하겠죠. 이제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는 지역에 따라 지방이냐 수도권이냐 또는 대도시냐 중소도시냐 인구 밀집도가 얼마나 되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임대보증금이 또 그 지역 내 해당 상권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죠. 이제 뭐 공감을 못 하실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아주 저렴하게는 뭐 1,000만 원이나 1,000만 원이 안 되는 임대보증금을 가진 가게도 있습니다. 찾아보면 물론 크기도 작고 또 안 좋을 수 있는데, 뭐 하여튼 극단적으로 싼 데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 지방에서 무난하게 적당하니 간다 그러면은 임대보증금이 2천에서 3, 4천 뭐 5천 정도는 가죠. 자, 그러면은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는 이게 편차가 크니까 금액 단위도 크고, 예, 이건 본인이 좀 잘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구할 수 있는 예산 범위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내가 하는 지역이나 이게 얼마나 되는가, 이걸 다 고려를 하셔가지고 금액을 좀 감안을 하시면 된다고 이제 보셔야 돼요. 이거는 딱 찝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지역별 차이도 엄청 심하고 하기 때문에. 예. 저 같은 경우는 보증금 2천, 3천짜리도 해봤고 1,000짜리도 해봤고 저기 뭐야 뭐 5천짜리도 있어보고 뭐 다 해봤는데, 지금 있는 데는 이제 1,000만 원짜리입니다. 임대보증금이 이제 가기가 좀 작아요. 이제 뭐 25평, 뭐 70평 이런 가게들도 다 해봤는데 다 말아먹어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간판이 또 이제 들어가겠죠. 간판도 크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서 간판 비용이 천차만별인데요. 뭐 저렴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작은 간판 같은 경우는 그래도 200만원 정도는 생각하셔야 돼요. 아주 특수하게 200만원도 안 들여서 하실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면 진짜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2, 300에서 간판 값이 뭐 한 500 정도는 잡으셔야 되고, 소자본 기준입니다. 예, 뭐
더 크고 괜찮은 가게를 하시려면 간판 비용 더 들어갈 수 있어요. 막 7, 800에서 1000까지도 갑니다. 간판 사이즈가 크고 좀 있어 보이게 하고 하려면 그렇게 가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매장 안에 어떤 시설 인테리어 같은 거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인테리어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용부품 같은 거를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수납장 이런 게 될 거고, 벽에다가 용부품을 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해야겠죠. 대표적으로 스페이스월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스페이스월이 부착된 수납장도 있고요. 취향에 맞게 하시면 되고, 이제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라는 게 뭐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내가 이제 하기 나름 이제 욕심내면은 이제 많이 들일 수가 있는데, 무슨 카페나 프랜차이즈처럼 막 8천, 1억씩 들어가는 경우는 엄청 대형 매장이고 고급으로 꾸미는 경우에는 그렇게 들겠지만은, 인테리어 욕심을 많이 안 내시면 이제 일정 부분은 용부품 디스플레이나 자전거 자체가 인테리어를 대체하는 개념이 돼요. 자전거 자체가 좀 부피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설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에어컨, 뭐 필요한 정수기, 뭐 PC,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필요한 가전, 그 다음에 용부품, 물건들을 이제 진열할 수 있는 그런 진열장, 이런 게 이제 약간 시설 인테리어 개념으로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 그런 거 잡았을 때 이제 뭐 한 1000에서 2000 잡으셔야겠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될 게 이제 인테리어 겸 물건 재고죠. 재고 확보. 이게 이제 용품이나 부품, 이제 자전거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게 이제 고급차 시장을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이제 입문자들이라도 염두하는 하게 된다면은 이제 뭐가 이제 점점 많아져야 돼요. 뭐 신발, 이게 내가 욕심내기에 따라 다르지만 뭐 신발, 뭐 헬멧, 뭐 두건, 장갑, 뭐 속도계, 뭐가 많아집니다. 점점 이게 하려 그러면. 그래서 내가 타겟을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작게 시작해서 내가 이거를 잡아 나가겠다라고 생각해서 철저하게 일반 자전거 위주로 하거나 진짜 입문자만 할 거다 그러면 포기할 거는 깔끔하게 포기하시는 게 신상에 이롭습니다. 욕심낸다고 이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일반 자전거만 할 거다 시작할 때, 일반 자전거랑 수리 위주로만 할 거다 그러면은 뭐 신발, 옷 이런 거 다 하려고 욕심 안 내시는 게 좋아요. 뭐 고글 뭐 이런 거. 그렇게 해서 일반 자전거라던가 입문하시는 분들이 쓸 수 있을 정도의 용부품만 이제 들여놓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단가도 싸고 회전도 빠릅니다. 마진율도 높아요. 금액이 싸서 그렇지.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는 기본적인 구색 갖추기도 부담이 크지가 않고 회전도 빠르기 때문에 초반에 운영해 나가는 게 좀 더 수월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초반에 무슨 막 동호인 염두해가지고 고가용 부품 막 다 갖추고 그 사람들이 찾을 만한 부품 다 갖다 놓으면 진짜 똥구녕이 찢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의외로 회전율이 늦어요. 그런 게. 그리고 요즘 인터넷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지금 이거 보고 계신 분이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가게에서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징크스 같은 건데, 손님이 찾아가지고 뭔가를 상품을 갖다가 준비해 놓잖아요? 그러면 또 딴 거 찾습니다. 딴 거 사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 갖다 놓으려고 욕심내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간 이제 뭐 자전거랑 용부품을 해가지고 하면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1000만원은 진짜 없이 시작할 경우에 1000만원이니까 1000만원까지는 염두에 안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도 못해도 2-3천원 있어야겠죠? 아무리 자꾸 영세하게 한다고 해도. 근데 만약에 처음에는 내가 자전거 안 갖다 놓고 이제 뭐 수리 위주로 하면서 이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운영해 나가면서 이제 하겠다 그러면은 뭐 그냥 자전거 4-5대 세워놓고 등상 맞더라도 수리하면서 한 대씩 재고 늘려가면서 하셔도 돼요. 수리 전문으로 내가 할 것 같으면은 돈이 많이 안 들어가죠. 뭐 자전거를 몇 대라도 갖다 놓고 좀 판매 생각을 하면은 좀 더 들어갈 수 있지만, 이게 영상을 찍으면서 설거지를 하려니까 설거지에 집중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자전거를 이제 용부품에서 이제 그 정도.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공구가 있어야겠죠. 공구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풀세트 해가지고 막 필요한 거 다 사려고 하면은 기본 1000만원 깨집니다. 1000에서 1200은 잡아야 돼요. 못해도 700-800이에요.
그리고 막 좋은 공구로 해갖고 풀세트 다 갖추려고 하시는 분들은 2,000에서 2,500, 3,000까지도 달라요. 근데 그런 공구 그렇게 사봐야 1년에 한두 번 쓸까 말까 한 공구들도 많고요. 매년 운영하면서 한 번도 안 쓰는 공구도 있어요. 굳이 그렇게 시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생활차 위주로 시작하실 거면은 생활차 정비하는데도 자전거에서만 쓰는 이제 전문 공구가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 뭐 두어 가지. 그다음에 수공구, 컴프레셔, 먼저 요런 정도 있고 좀 뭐 전동 공구 두어 가지, 에어 공구도 있으면 편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 200~300만 원 가지고 공구 맞춰서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작업 들어오면 맡겨놓고 가셔라 해가지고 공구가 없으면 필요할 때 하나씩 두 개씩 하는 김에 두 개씩 세 개씩 이렇게 늘려가시면서 공구를 늘려가셔도 됩니다. 이제 요 정도 하면 필요한 건 이제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산이 대충 종합적으로 얼마 정도 생각을 해야 되냐. 근데 뭐 진짜 소자본 완전 없이 시작한다 해도 3~4천은 있어야겠죠. 뭐 임대 보증금에 뭐 어쩌고 저쩌고 먼저 그렇게 들어가는데 기본 5~6천은 잡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5~6천은 있어야 돼요. 지금 세상에 이제 뭐 가게 없고 뭐 간판 달고 뭐 이렇게 이제 뭐 수리만 전문으로 하실 거다라고 하시면 평수도 안 커도 되니까는 아주 적은 금액으로 가게도 얻으실 수가 있고 자전거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들일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하면은 좀 더 소자본 창업이 가능합니다. 자전거를 몇 대라도 들여놓고 이제 용품도 좀 준비할 거다 그러면은 가게 평수도 기본 평수는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도 20평은 안 넘더라도 20평에 근접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보증금도 2,000~3,000은 최소 있어야죠.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자전거 가게도 사실상 오픈하려면 기본 7~8천에서 1억은 들어가요. 그 정도는 있는 게 사실 바람직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아까 이제 겨울철을 얘기했지만 시즌 중에도 비수기가 있어요. 시즌 중에도. 명절 연휴 되면 장사 안 되고요. 장마 오면은 장사 안 되고요. 미세먼지 심하면 장사 안 되고요. 요즘에는 황사는 잘 없죠. 그냥 미세먼지로 다 통치죠. 뭐 그런 거 오면 장사 안 되고요. 이 자전거가 이제 연휴가 너무 길어도 장사가 안 되고요. 날씨가 너무 화창해도 장사가 안 됩니다. 날씨가 안 좋아도 장사가 안 돼요. 실질적으로 장사할 수 있는 날이 며칠 안 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고 싶냐. 그래도 시즌이라고 하는 계절 동안 버릴 때 번 걸 다 써버리면 안 돼요. 거래처 다 줘버리거나 생활비로 다 써버리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겨울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겨울철이 생각보다 길고 생각보다 매출이 정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겨울철에 번 돈 가지고 가게세만 내고 진짜 막 아니면은 뭐 생활비만 나와도 사실상 적자죠. 둘 다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시즌에 장사가 될 때 한 달에 뭐 150이든 200씩이든 꼽을 쳐가지고 겨울에 버틸만한 자금을 세이브 시켜놔야 돼요. 따로. 그래가지고 겨울에 이제 뭐 가게 월세는 뭐 겨울 가게에서 버는 걸로 뭐 월세 나오고 생활비한다 쳐도 버틸만한 자금이 있어요. 생활비, 가게 운영비 빼고 겨울에 번 걸로 가게 일단은 불리고 그 다음에 모아놨던 돈으로 생활비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냥 빚이 늘어요. 겨울에.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뭐 한 200씩은 모아놓으면은 이제 빚시즌이라고 하면은 보통 10월 꺾이면 찬바람 불면 한 11월부터는 빚시즌이에요. 11, 12, 1, 2 3까지도 사실상 뭐 이렇게 막 살아나진 않아요. 11, 12, 1, 2 4달이 빚시즌인데 4달에 이제 200씩 4달 하면은 800만원이잖아요. 1000만원 정도는 예비자금이 겨울철 대비한 자금이 있는 게 좋아요. 하다못해 600만원 이상은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번 거 플러스 빚은 안 늘리고 버틸 수가 있어요. 그 겨울철에 버틸만한 거를 준비를 해놓고 시즌에 번 거를 막 이렇게 허투루 안 쓰고 쟁여놔야 됩니다. 그거 좀 생각을 하시고 아까 이제 얘기하는 중에 다 했는데 운영 방식
운영 방식이 뭐 고급차도 팔고 사이클도 팔고 MTB도 팔고 일반 자전거도 팔고 다 팔면 좋죠. 근데 우리는 소자본이잖아요. 이제 아예 고급차만 수리를 할 거냐, 고급차 일반차 상관없이 자전거 수리를 밀고 나갈 거냐, 아니면 용품 샵을 할 거냐, 의류 샵을 할 거냐, 네. 아니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그냥 일반 자전거 가게를 할 거냐, 뭐 이렇게 나눠지죠. 우리가 용부품 가게는 좀 어렵습니다. 소자본으로 해서. 왜냐면 재고의 부담이라는 게 있고, 뭐 사이즈별, 색깔별, 뭐 이런 식으로 막 모델별, 사이즈별, 색깔별 이런 식으로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생각같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유행타죠. 재고 남죠. 계절별로 갖춰야죠. 그러니까 쉽지 않기 때문에 의류나 용부품 쪽은 좀 천천히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고글 뭐 이런 거 인터넷에 보면 가격 다 까발려져 있기 때문에 마진 제대로 남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본이 처음에 별로 없으면은 막 욕심내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소자본이면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수리 전문 샵을 하거나 일반 자전거를 타겟으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다가 조금 여유가 되면은 입문용 자전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반인들하고 입문하시는 분들이 소소하게 운동하실 때 사용하기 좋은 용부품 정도로만 가는 거죠. 그렇게 해야 내가 물건을 매입하거나 재고를 쌓아놓았을 때의 부담도 심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리스크가 적습니다. 예, 생존하기에도 용이하고요. 예, 뭐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실 텐데 처음 시작하실 때는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시면 안 돼요. 욕심을 내는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위험이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살아남는다, 버틴다, 밥만 먹고 살자 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망하지 않을 것인가 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게 소자본 창업의 마인드입니다.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안정화를 시켜나가고 안착시켜나가면서 벌어가지고 조금씩 재고도 늘리고 구색도 갖춰나가면서 조금씩 만들어가려는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처음부터 다 갖추려고 하지 마시고, 네, 이 부분을 좀 생각을 좀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뭐 마음 맞는 사람들 한 명씩 모아가면서 이제 뭐 동호회도 하던 말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뭐 마케팅을 해야겠죠. 마케팅. 네. 마케팅 하는 방식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뻔히 아실 거예요. 뭐 전단지, 뭐 SNS, 블로그 홍보, 뭐 유튜브 많습니다. 당근마켓 홍보도 괜찮아요. 예. 중고나라 같은 데다가 중고자전거도 좀 조립해서 올리면서 얼렁뚱땅, 예, 가게도 아름아름 이렇게 딱 대놓고 광고를 크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이제 홍보하는 거 이제 그런 방법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고, 하나 좀 당부하고 싶은 말은요, 이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동호회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는 어디 가서 한두 달 배우고 와가지고 이제 하시는 경우, 조립하고 뜯고 이거 배우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분해 조립이나 좀 배워갖고 와서 수리를 한다던가 뭐 이런 케이스들도 좀 있고, 필드 경험 없이 이제 그냥 자전거 재밌게 탔고 좀 만질 줄 아니까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사실은 이게 난해한 장비들이 많이 들어와요. 뭐 잡소리를 잡아달라고 한다던가 이상한 느낌이 난다던가, 그 다음에 정비 자체가 좀 변수들이 있는 이제 뭐 그런 정비들이 들어오는데, 그런 거에 좀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필드 노하우를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좀 능력을 좀 갖춰놓고 하시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자전거를 뭐 잘 탄다, 잘 고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영업적인 마인드로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잘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장사꾼으로서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고 뭐 이런 계산, 뭐 마진, 네, 그 다음에 나에게 필요한 물건을 떼놓는 안목,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가 플러스 알파입니다. 네, 내가 자전거를 잘 타고 잘 고치고, 이제 그거는 같은 조건에 있을 경우에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지 그 1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착각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무슨 선수 출신이다, 무슨 훌륭한 미키넥이다, 이런 사람들이 장사 엄청 잘하고 돈 버는 케이스는 잘 없습니다. 그냥 해먹는 거지.
사실상 이게 장사 마인드, 사업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 접근하시는 게, 영업 마인드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장사는 더 잘해요. 물론 리스크도 더 많이 크게 짊어지고 가기도 하죠, 그런 분들이. 그래서 뭐 요 정도? 요 정도면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뭐 소자본으로 자전거 가게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베스트는요, 하지 마세요. 이거 뒤집니다. 그냥 스트레스 받고 빚 지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빚 안 지고 그냥 없는 돈에 차려가지고 살아남는 방법이긴 한데, 안 하는 게 베스트예요. 웬만하면 다른 거 하시고, 굳이 이거 하시겠다 그러면은 하세요. 하시고, 설거지 뭐 하루 왼종일 했네요. 그냥 설거지 온 식구가 다 그래가지고 가게도 못 나가고 집구석에서 가족도 케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또 곡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곡을 관리하는 요령 한번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뭐 치킨 아직 안 왔어. 뭐 몬카운트 컨텐츠 치킨? 벨 누르는 소리는 안 났는데. 야, 치킨 안 나면 나가봐라. 야! 치킨 안 나, 나가보라고. 치킨? 30분 전에 왔다는데요? 그리고 다음에 뭐 곡을 관리하는 요령이랑 뭐 다른 영상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자전거 창업 비추!